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박재황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개인상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약 50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 학교 상담이 그 중요성이 상당히 좀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관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종교하고는 매우 다른 그러한 양상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학생 지도나 혹은 상담,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학생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상담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할 겁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집단으로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집단과 유사한 그런 활동들, 또 뭐 교육 활동,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아마 상담으로서는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상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개인 상담은 어느 정도 이제 학기제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좀 짧은 기간 동안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상담을 하는 것과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정말 그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것, 또 그리고 나서 청소년이 또 자기 스스로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과정에서 흔히 단기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기 상담적인 관점에서 개인 상담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에서의 주요 내용은 단기 기간으로 봐서 좀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상담의 기초 원리나 기법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 상담을 위한 그런 필요 조건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인 상담의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상담의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종료하는 과정,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상담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다음 같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학생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그런 이해, 학생 청소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자질, 이런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요, 상담한다면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학생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인간으로 해서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학생은 보통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특성 이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할 텐데, 먼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에는 다시 두 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면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 청소년의 그런 발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 모든 인간이 아니고, 발달 과정에 있는 그런 학생 청소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발달적 특성, 그것을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특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인간이, 우리 상담 영역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이 인지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느낌, 그런 정서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고, 신체 생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행동적인 측면, 좀 더 나아가서는 일단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 이런 것은 아주 모든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특성을 들 수 있을까요? 보편적 특성으로 해서 욕구도 한번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구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사랑과 소송에 대한 욕구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힘이나 중요성, 자기가 좀 힘을 과시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와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욕구도 이미 인간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유스럽고 재미있게 놀고 싶고 이와 같은 등등의 욕구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살아야 하는 생존에 대한 욕구, 이와 같은 것은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개인 내부의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의 존재로서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의 체제로서 볼 때 이 체제는, 이 한 인간은, 우리의 세계는 현재 구성된 그대로 계속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경향성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무엇인가 지금보다는 환경과 관계 속에서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특성 또한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은 급격하게 신체 생리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발달적으로 봤을 때, 또 그와 맞추어서 인지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 사회관계적인 측면, 대인관계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아주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단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아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바로 그 시기, 이게 청소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와 같은 아주 심각한 고민을 성인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로서의 아주 전환되는, 아동과 성인 사이에서 전환되는 그러한 시기로서 발달적인 여러 가지 과업들을 또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은 학생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 생리적인 측면, 성적인 그러한 욕구의 증진, 이와 같은 신체 생리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이 함께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되어가는, 발달되어가는 그 같은 시기로서 학생 청소년들은 그런 시기에서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랄지 하여간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학생 고유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담자로서 상당한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한 학생을 그대로 그 정보나 지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상담의 과정은 1차적으로는 그 개인의 안녕과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그러한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서 그 개인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정보는 매우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개인에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참고는 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사적인 세계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상담자로서 아주 사전에 준비해야 또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활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담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 제대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학생 내담자와 관계를 하는 것도 쉽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내담자와의 아주 좋은 상담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 어떤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표출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다면은 상담자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상담자는 다른 이제 슈퍼비전, 지도 감독보다 상담 앞서가고 선배 상담자로서의 어떤 슈퍼비전을 받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내 나름대로 한번 세워봤던 세 번째 필요 조건은 상담자로서의 자질입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또 상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상담한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라고 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자질입니다. 상담자의 인간적인 자질.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자의 어떤 전문적 자질. 되게 많은 학자들이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적 자질 혹은 인성적 자질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그 상담자의 하나의 철학인데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관망하느냐,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 보자마자 너무 지겹다. 난 너희들을 보는 게 너무 지겨워. 라는 그러한 나의 철학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도저히 도움 활동, 상담 활동에 하는 그런 자세라 할까요? 준비가 전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상담자는요. 내가 인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배려하는, 관심 있는 그런 내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파괴적인 그런 내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상담자를 안 하는 게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일 겁니다. 네.
또 인성적 혹은 인간적 그런 자질 중으로는 심리 정신적인 그런 건강도 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측해 보실 수 있듯이 내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생을 놓고 길게 보아서는 상담자가 꾸준히 추구해야 할 그런 하나의 인생적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집단 상담이나 집단 경험이나 또 다른 동료 상담자들이나 여러 가지 또 특히 자기 상담을 통해서 셀프 카운슬링, 자기 상담을 통해서 꾸준히 자신을 반추해보고 자기 삶을 탐색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기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상담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얼마만큼 습득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간적 자질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전문적 자질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학생 상담의 필요 조건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개인 상담의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상담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론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교 장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길게 아주 1년, 2년 가는 그런 상담을 논하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상담, 개인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인 상담에서 일반적인 목표가 뭘까요? 일반적인 목표는 매우 추상적인 그러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내담자와 만나서 이제 그런 그 목표가 설정이 되겠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 그 상담 일반적인 그런 그 목표라고 한다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보다 자율적이며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안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삶을 앞으로 선택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 이것이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의 아주 일반적인 목표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상담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문제 행동이 발생이 되면은 그 문제 행동을 해결한다 할지, 교정한다 할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문제 행동이나 어려움이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방,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하는 그런 것도 상담의 일반적인 그런 목표로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상담의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거기에서 기초적 과정이 있습니다. 이 기초적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책에서는 아마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개인 상담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작용이 돼야 하는, 다시 말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것을 먼저 개인 상담의 기초적 과정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칭해봤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동기와 증진입니다. 두 번째, 내담자와 좋은 관계 형성. 세 번째,
탐색 및 평가를 촉진하는, 평가 촉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이 가장 아주 상담 과정에, 전 과정에 아주 끊임없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동기와 정진입니다. 청소년 상담원들은, 청소년 내담자들은, 물론 스스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오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발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서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설령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혹은 특히 자기 스스로 또 정보도 잘 알지 못하고 해서 또 상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서 상담실에 오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청소년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동기, 또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나 혹은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상담실에 끌려오게 되는데, 끌려온 그런 상태에서는 상담자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면은, 끌고 왔던 그런 부모나 학교 선생님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상담자를 지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깨지 않고,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않고, 또 상담자가 정말 정당하고, 합당하고, 정말 justice,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은, 학생 내담자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상담에 대해서 좀 동기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학생 내담자는 자발적으로 상담에 임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또 부모나 선생님 등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상담실에 끌려오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상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동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시되는 여러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상담자는 항상 창의적으로 그 내담자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은 나름대로의 그런 사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세계를 녹화하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정말 동기화를 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담자의 관심, 존중, 배려, 내가 너를 정말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이 아니고 학생 내담자가 선생님이 상담자가 정말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구나. 기꺼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학생으로부터 상담자는 또 관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신뢰로운 그런 관계를 가질 때 학생 내담자는 좀 더 동기화가 될 수 있다 봅니다. 또 하나는 상담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그런 활동이면서 동시에 이 상담을 하면은 뭔가가 좀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청소년들로 하여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 행동이 있으니까 문제 행동을 바꿔주려고 하는, 그래서 그 문제 행동이 바꿔지는 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바라는 거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학생 청소년들은 크게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런 희망을 갖도록 상담자가 노력을 할 때 학생 내담자의 동기화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겁니다.
또 청소년들의 상담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나면은 좀 즐거워야 합니다. 차분히 아주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그와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몇 분 지나면은 졸음을 초래하는 그러한 활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와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심금을 터놓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또 정진화를 시키는데 상담의 동기화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고 봅니다. 그래 여러 가지 뭐 언어적인 측면, 유머, 언어도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뭐 성인들의 언어가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걸 빨리 배워서 습득해서 적절하게 그것을 다시 활용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전략이나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동기화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내담자의 끊임없는 저항과 실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내담자는 계속 모든 인간은 다 실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정말 진정으로 위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꾸준히 실험을 하기 때문에 상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내담자의 그와 같은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상담이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담자의 좋은 관계 형성입니다. 상담의 전 과정에서 상담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동기와 정진과 거의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밑에 깔고 있을 때 어떠한 그 문제 해결이나 실제 청소년 내담자를 일단 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관계는 그 자체가 상담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좋은 관계만 유지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상담 이론에서는 그 관계 속에서 이미 그 모든 내담자들은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통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문제 능력이 신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이론적 관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관계, 상담자와 내담자와 좋은 관계 그 자체는 다분히 좀 상담 효과적인, 뭐 치유적인 그런 기능이 이미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는 대체적으로 친숙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현실에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체적으로 내담자 청소년들은 그 가까이에 있는 예컨대 부모 중에 한 사람이랄지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할 때 일단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만큼 그와 좋은 관계를 갖는 그런 연습을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상담 장면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자체는 내담자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하고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하나의 모델적 그런 하나의 그 관계, 모델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상담자는 바로 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와 관계에서 아주 친숙하고 신뢰로운 그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동기와 전략과 방법과 아주 많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이 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다른 걸 이것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예컨대 대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깨를 두드린다 할지 또 뭐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채널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과정으로 볼 수 있는 개인 상담 기초과정으로 제가 들고 있는 게 탐색 및 평가 촉진입니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촉진입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떤 정보만을 주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주로 촉진을 하느냐 하면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격려하는 그런 그 촉진자의 역할이 시종일관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하나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삶을 스스로 탐색하고 평가하여 선택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어차피 우리 모든 개인은 자기의 삶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그걸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바로 그런 부분들을 삶을 탐색하고 평가하도록 자기 스스로 그렇게 촉진함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안내하는 측면에서 탐색 및 이런 그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탐색 및 평가는 보다 적절한 선택을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탐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봄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다 나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탐색 및 평가는 중요하고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상담자가 촉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담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스스로 해보도록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색하는 것을 촉진하고 그래 내담자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 세계를 자기가 스스로 탐색해보도록 그래 촉진한다는 겁니다. 보통 내담자들의 경우는 자기 내부의 세계를 탐색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자극이나 어떤 그 압력, 강요, 이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우울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누가 이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네. 그렇게 외부에 관심을 더 많이 둡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스스로 내부, 자기 스스로의 내면 세계를 좀 더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활동으로서의 촉진을 의미합니다. 그래 계속 자기 스스로를 탐색하고 탐색이 이루어진 경우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떤 활동이 함께 수반되는 게 필요하냐면은 그것에서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평가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활동이지만은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평가는 그만큼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컨대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잘했으니까 A 주고 공부 좀 못했으니까 D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 여러분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 평가를 근거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갈 수 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탐색비 평가 촉진을 어떻게 그러면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냐? 촉진을 위한 그런 전략이나 방법은 주로 상담자가 적절한 질문을 사용을 합니다. 내담자와 좋은 관계나 동기화를 시켜가면서 적절한 그 질문을 내담자에게 던짐으로 해서 내담자 스스로 탐색하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탐색을 촉진하는 질문에 의하면은 너는 어떤 생활을 원하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뭐 어머니에 대해서는 혹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주로 이와 같은 열려진 그런 질문, 흔히 오픈 퀘스천이라고 그럽니다. 열려진 질문인 단답형으로 해서 밥 먹었니? 예, 아니요. 이와 같은 질문이 아니고 좀 열려진 질문을 통해서 촉진하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또 그것이 외부로 향해진 게 아니고 물론 외부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광범하게 질문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은 내부를 향한 질문, 네 안에서는 뭐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니? 뭐 이와 같은 것은 탐색을 촉진하는 질문입니다. 또 평가 촉진의 질문 예를 잠깐 들어보자면은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도록 촉진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얼만큼 진정 너를 위하는 것이라고 보니 이렇게 그 스스로 내담자 스스로 지금 내가 너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정말 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와 같은 그런 그 질문들, 물론 이와 같은 질문들이 그 시기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들을 사용함으로써 탐색이나 평가를 촉진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촉진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개인 상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 만남입니다.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면은 거기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상담의 목표와 직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 상담에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담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제 실제적으로 우선돼야 한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목표 설정은 내담자나 상담자에게 상담의 방향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상담에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특히 유목적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은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번 촉진을 하고 바로 그 내담자가 원하는 것과 실제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탐색해 가면서 상담의 목표를 한번 만들어가는 만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고요.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되고 싶은지 등과 같은 그런 긍정적 질문을 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안 하고 싶고 이렇게 안 하고 싶고 이걸 다 좀 돌려가면서 전부 뒤집어서 그래서 상담자는 그래서 내담자의 세계를 일구어 갈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찾아보고 또 표현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그러면은 어떻게 살고 싶으냐 이렇게 자꾸 그것을 그려갈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를 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탐색하여 보다 근원적이며 진정 원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표피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것을 한 번 더 벗겨보고 또 벗겨보면서 또 그것이 정말 그런지 자기 것인지 아닌지 이걸 검토를 해보면서 이게 핵심적으로 정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추구하는 바인가 하는 것을 내담자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상담자는 촉진함으로 해서 이제 목표에 가까이 도달할 수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은 바람이나 현실성이 없는 바람 등에 대해서는 내담자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또 촉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다. 또 추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분류하고 또 어느 것이 먼저 추구하고 싶은지 어느 것을 먼저 취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한번 설정해 가면서 이러면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합의된 서로 협력을 해 가면서 상담자는 촉진해 가면서 그러면서 합의된 구체적인 상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상담 과정이 상당히 명료하게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담자의 행동 탐색 및 평가 촉진이라고 하는 활동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과연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해왔고, 네, 현재의 시나리오, 과거의 현재의 시나리오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원하느냐, 네. 과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담자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상담자도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과정이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와 관련해서 상담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럴 때도 매우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담자들의 이야기에만 그대로 의존하면은 되게 매우 추상적으로 또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하자면은 내가 비디오를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동, 무엇과 관련지어서요? 목표와 관련지어서 목표가 설정이 되면 항상 모든 것은 목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야만이 상담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상담자가 혼란스러우면 두말 할 거 없이 내담자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행동을 탐색할 때는 뭐냐면 목표와 관련되는 그런 행동을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우 목표와 관련되는 그런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행동이 과연 앞 과정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도록 촉진을 합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행동이 원하는 것과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원하는 것 추구하는 목표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과연 그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도록 촉진을 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평가해 주는 게 아니고 내담자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촉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안에서 뭉근불이 지펴질 수 있도록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자기 평가를 통해서 현재의 행동이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않음을 내담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하,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목표를 향하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와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로운 대안 탐색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 그 다음에는 새로운 행동, 다른 행동을 해야겠구나.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담자는. 그래서 그 새로운 행동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상담자와 더불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이 상담자의 몫입니다. 내담자가 어려움을 느끼면 상담자가 제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내담자가 자기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나 하는 것을 내담자, 그 선택권을 내담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안된 대안을 가지고 함께 평가해보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대안적인 행동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즉각적으로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1년 후에 한번 해보는 것, 이와 같은 것은 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바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방해 요소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그 대체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 만든 대안적 행동은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내담자와 함께 손을 잡아서 한번 결의를 다짐을 한다 할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새로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이와 같은 과정이 이제 상담의 과정이 수차례 진행이 되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어떤 통찰과 더불어서 행동 변화가 이루어질 때 상담이 이제 종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도 너무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앞 단계 어느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물론 그것도 내담자와 함께 상의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상담을 다시 도전하는 재시도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종료 및 그래서 혹은 재시도는 목표 달성이 됐으면 상담자와 상의해서 상담을 종료를 합니다.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면 앞의 과정 중 부족하였다 이런 판단되는 그런 단계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기 능력에서 벗어난다라고 할 때는 항상 뭐냐면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상담자에게 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자로서의 윤리적인 그러한 그 측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담자로서의 윤리성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상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쭉 매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담은 실제적으로 경험이 많이 필요한 그런 활동입니다. 머릿속만 가지고서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단히 자기 스스로 연마도 하지만은 또 보다 앞서가는 그런 상담자로부터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 안에 그 같은 상담의 그런 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배어들어서 항상 내가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담 장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상생활 예를 들어서 자녀 관계나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하는 것은 상담 장면에서의 성공과 아주 직결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그것을 많이 적용을 해보면 볼수록 상담 장면에 그만큼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상담자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고 바로 그 모델과 더불어서 모델이 과정에서 모델이 되는 과정으로서 상담자가 될 수 있고 바로 그와 같은 상담자로서 모델이 되는 그런 향내가 주위에 퍼져나가면서 보다 효율적인 성공적인 그런 상담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